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라는 것은 이 수열의 모든 항들이 m이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요 m을 가리켜서 상계라고, 실제 상계는 이와 같은 값들을 이 예에서는 상계라고 한다는 거죠. 상계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우리는 최소 상계라고 하고, 그 최소 상계를 이 수열 xn 입장에서는 상한이라고 불러준다. 어쨌든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 xn을 우리는 위로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자, 아래로 유계인 얘는 수열 xn이 이와 같이 이렇게, 자, 첫 번째는 2, 두 번째는 4,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수열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에 분명히 이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명히 요 수열 x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2보다도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더 크거나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2보다 작은 모든 값들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했을 때에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통 m이라고 표시하고, 요 m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2보다 크거나 같다 할 수 있고 1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수열은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이와 같은 값들을 우리는 뭐다? 하계라고 한다는 거죠. 하계. 그리고 이 하계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 요것을 우리는 최대 하계라고 하고, 이 최대 하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최대하게 내지는 하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이 m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와 같은 m이 존재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아래로 유계, 자, 뭐라고요? 아래로 유계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열이 위로 유계도 되면서 동시에 아래로 유계될 때에 그와 같은 수열을 우리는 유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계의 정의는 적당한 실수 m값이, 양수 n값이 존재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치 xn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요 xn이 일정한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일정한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행태로 요 수열 xn이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수열 xn을 가리켜서 뭐다? 유계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어떤 수열이 유계임을 보이는 증명 방법은 그 수열의 일반항의 절대치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적당한 양수 m값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시어롬 1이 나와 있는데, 요 시어롬 1은 시험에 잘 나오는 중요한 시어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답니다. 수렴하는 수열은 여기 보니까 유계다라고 했죠. 자, 어떤 수열이 수렴한다, 그러면 그 수열은 분명히 우리는 명제적으로 유계가 참이랍니다. 자, 그게 지금 시어롬 1을 지금 우리가 표현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역은, 그쵸, 승립하지 않는다. 요 시어롬은 충분 조건은 승립하지만은 그 반대인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그 수열이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이 명심해 두셔야 된답니다. 요 반례는 우리가 여러분 교재 아래 부분에 주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x의 n승이 마이너스 1의 n승인 경우에, 자,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xn은 1과 마이너스 1을 값을 취하기 때문에 xn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즉 절대치 xn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사실은 보니까 지금 이 수열 xn은 따라서 뭐다? 유계임이 틀림없죠. 자, 그러나 이 수열이 유계지만은 우리가 요 수열 xn은 수렴하지는 않죠. 마이너스 1의 n승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걸 일단은 결론부터 먼저 외울 때에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 이미 틀림없다는 거. 요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어떤 수열이 유계라고 해서 꼭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발례가 지금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왜 그러면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인가를 증명하는데 요 증명이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열 xn이 이제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수열을 우리가 xn이라 하고 그 수열이 극한 x에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수렴하는 수열이 있으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xn승의 극한값이 x라고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극한이 수렴한다는 것은 극한의 수렴의 정의에 의해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거기에 해당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임의의 양수값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1을 선택한다 해도 여전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수렴의 정의가.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서 자, 이 수열 x에는 x라는 값이 수렴한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엡실론 값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요 엡실론 이퀄 1에 대응하는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 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겠죠. 그리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 빼기 x의 절대치가 엡실론 값에 해당되는 요 1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 요걸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고등학 과정에서 우리가 A의 절대치하고 B의 절대치를 뺀 값하고 A-B의 절대치를 비교했을 때는 항상 요 값이 요 값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 이런 우리가 절대부등식 공식 우리가 알고 있답니다. 자, 죽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또 여러분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그런데 xn의 절대값에서 x의 절대값 뺀 값은 자, 요 절대부등식의 원리에 의해서 xn 빼기 x의 절대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즉 엡실론이 1일 때에 엡실론 대신 1을 대입한 값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요 결과에 의해서 결국 자, 요 값은 자, 요 값보다 자, 요 값은 요 값보다 크고 하고 다시 1은 요 값보다 크다는 이와 같은 부등식 성립했죠. 그러면 요놈이 1보다 작다 해서 우리는 요 마이너스 절대값 x를 이항시켜서 이와 같은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결국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즉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절대치 x의 n승은 절대치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값을 자, 요 max라는 표시는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이다 그런 뜻이랍니다. 자, 요 라지 m이라고 하는 요 값을 이와 같은 값들 중에 최대치를 우리는 라지 m이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라지 m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뭔지. 이 보니까 요 주어진 수열에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들하고 자, 여기서까지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절대치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자, 요거는 봅시다. 자, 여기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수열에 있어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을 나타내는 거죠. 자, 요 말이 전제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 수열 xn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항들의 절대치들은 항상 절대값 x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요 값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요 값은 지금 자, k번째 자, 이상인 그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죠? 그 큰 값이 바로 요 절대치 x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자,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됐다는 것은 자, 요 수열의 항들 중에서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는
절대치들이 요것보다는 작다 했으니까 요 값은 K번째 이상인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죠. 그리고 요거는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의 절대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값 중에 제일 큰 값을 선택을 했다. 자, 제일 큰 값을 선택했다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 이와 같은 값 중에 실제로 만약 이 값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럼 이 값은 1항부터 K-1번째 항까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라는 얘기죠. 요게 선택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얘는 원래 그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니까 이 수열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죠? 이 수열 전체의 절대치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죠. 그러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겠죠. 또 만약에 요 m 값이 이 값들 중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요 놈이 제일 큰 값이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요 놈이 제일 큰 값은 이 두 번째 항이 얘를 제일 크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은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이 두 번째 항의 절대치가 더 크고 또 요 값보다 더 크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큰데 그것보다도 얘가 더 크다는 말은 얘가 그쵸?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값의 그쵸? 절대치들의 값들보다도 얘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쵸? 어쨌든 이와 같은 원소들의 모임에서 최대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은 이 수열 xn의 모든 절대치보다도 요 m이 더 큰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따라서 절대치, 이 수열 xn의 절대치가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다는 거죠. 그러면 유계의 정의에 의해서 지금 모든 수열의 절대값보다도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 이와 같은 m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유계의 정의에서 이 수열 xn은 뭐가 된다? 유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 5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열 xn이 m 플러스 2분의 2m 플러스 5라고 했을 때에 자, 이 수열이 유계임을 어떻게 해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요 수열이 유계임을 증명하려고 하면 일단 이 수열의 극한이 우리가 수렴함을 보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이면 된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봤을 때 n이 무한대로 봤을 때에 여기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요놈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내용대로 알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증명 문제니까 요 xn의 극한이 자, 이 극한값이 요 2가 된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제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요 부분을 일단 우리가 먼저 스케치를 해봐야 되겠죠. 즉 xn에 해당되는 m 플러스 2분의 2m 플러스 5에서 요 일정한 값, 극한값이죠. 이 극한값 2를 뺀 것의 절대치라고 하는 것이 에플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 작다를 만족하는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는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일단 둬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요 m 플러스 2분의 지금 2m 플러스 5는 2 플러스 m 플러스 2분의 1로 고칠 수 있고 요 2를 지워버리면 결국 요것은 요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엡실론보다 작다로 뒀더니 여기에서 우리가 양변을 역수를 취하고 그리고 n에 관해서 풀어봤더니 n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활용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 n 대신에 k 값을 집어해서 k가 엡실론분의 1 빼기 2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우리가 자연수 k 값을 우리가 잡아봤더니 자, n이 k보다 크거나 같아일 때에 자,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k가 지금 이만큼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n이 이만큼보다 크다는 말이고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키면 n 플러스 2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이고 양변을 역수치했더니 n 플러스 2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
자, 요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우리가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잡아봤더니 xn 빼기 2의 절대값, 즉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5 빼기 2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지금 n 플러스 2분의 1이라겠죠. 이것이 n 플러스 2분의 1은 에필론보다 작다는 요 전제에 의해서 지금 결국 xn 빼기 2의 절대치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선택했더니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에서 2의 엡실론 근방 안에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이 들어온다. 내지는 2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이 2가 되어진다. 즉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 증명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렴하는 수열은 유계임을 보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죠. 그러면 극한 2에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 값 중에 우리가 엡실론 값을 1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래와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즉 엡실론 1에 대응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일 때에 절대치 xn 빼기 2의 값이 1보다 작다. 이 1이 지금 엡실론이니까 엡실론보다 작다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겠죠. 왜? 지금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했기 때문에 수열 xn이 극한 2에 수렴한다는 말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요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많은 임의의 엡실론 값 중에 구체적으로 1을 선택한 거랍니다. 1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립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xn의 절대값하고 2의 절대값 뺀 값은 xn에서 2를 뺀 절대값보다도 이게 요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고 그리고 요 위에서 지금 요 값이 1보다 작다 했으니 결국 요 값이 1보다 작다가 되어지겠죠.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xn의 절대치가 요 2를 이항시키면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요걸 이제 정리해보면 결국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값이 3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자 우리가 요 3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의 절대치는 3보다 작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n이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xn의 절대치가 3보다 작다는 말은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3보다는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이 m이라고 하는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이와 같은 놈들로 구성되어 있는 값들 중에서 최대치라고 두면 즉 구체적으로 봤더니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하고 k번째 이상이 되는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더 큰 값인 3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하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즉 xn의 모든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는 적어도 이와 같은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선택한 것을 m이라 했을 때는 m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라지 m이 자, 요 3이 선택되어진다라고 하면 이 3은 요와 같은 값들 중에 일단 제일 큰 값이기 때문에 1항부터 k-1번째 항들의 절대치보다는 절대치보다 큰 값이고 또 3이 요 결론에 의해서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열 xn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도 이 3은 큰 값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요 3, m 자리에 3이 와도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요 놈이 최대치가 된다라고 하면 3보다도 요 놈이 크고 나머지 모든 항들의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3이 k번째 이상의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3보다 크다는 말은 결국 요 놈이 전체 모든 항들의 절대치보다 큰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값이 m이 된다 해도 역시 요 부등식은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교의 정의에 의해서 어떤 수열의 절대값이 적당한 양수 n보다도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열은 유교의 정의에서 유괴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좀, 그죠?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이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쉬운 수학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1강부터 차근차근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수강을 하시면 우리가 강의를 처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했을 때는 완벽하게 뭐 100% 다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70%, 좀 더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80%, 90%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수준의 실력을 분명히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한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선생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